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9월 16일 제가 작년 9월 16일에 방송을 했었어요. 생방송을 할 때,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무료 채굴 코인하고 앱테크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을까요? 10월, 11월, 12월, 1, 2, 3, 4, 5월 이제 거의 8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과연 무료 채굴 코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거는 아니고 9월부터 지금까지 또 많은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됐겠지만 이번 시간은 새로 추가가 된 게 아닌 당시에 있었던 코인들이 어떤 게 있었나 리마인드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9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아직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포니움은 저는 손절을 했어요. 포니움은 손절을 했고 일주일에 1회 클릭. 자, 그 다음에 24시간에서 36시간마다 1회 클릭하는 파이프 플레이어는 살아있죠. 잠시만요. 이거를 시트를 조금 변경을 해야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이런 걸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두 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트라이코인, 그 다음에 스톤게인 지금도 하긴 하는데 사실 거의 안 할 뿐이죠. 있긴 있습니다. 이거 손절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24시간, 이제 이런 구분은 좀 지울게요. 여기서 센스챗은 손절을 했고 SSC는 그때 깜빵에 갔죠. 깜빵에 가가지고 아예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았고, BITS는 사실상 뭐 들어가지지도 않고요. 자, 일단 파이코인 위로 올리고, 아이고 왜 이래 파이코인. 자, 서식을 복사를 해서, 자, 파이코인 올리고, 이글 마이닝은 제가 손절을 했었죠. 그 엔트 네트워크 역시 손절을 했고, 비네트워크는 아직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BTC 네트워크는 과거에 그 BTC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인데 비트코인 채굴해준다 했는데 적어도 손절을 했고, 원 네트워크는 사실상 좀 위험해요 지금. 일단 제가 굳이 이거를 티어를 매기자면 한 4티어 정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4티어에서 5티어. 그냥 발키리 수합은 손절했고, 넥스트 플레이. 자, 넥스트 플레이도 역시 얼마 전에 손절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도이는 채굴은 하고 있고요. 그냥 TT코인 역시 지금 아직 채굴이 가능하죠. 다시 이제 이게 생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VNS 토큰 쭉 한번 볼게요.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도 참 추억인데 없어졌고,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안 하고, 유니코인은 채굴을 하고 있죠. 유니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유니 네트워크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계속 하고 있어요. 유니코인 이거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레미타노 역시 하고 있는데 채굴량이 좀 적을 뿐, 요 정도까지. 그리고 포춘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프리세일 뭐 이런 게 있으면서 그 당시에 손절을 했고, OK코인도 그렇고, AS 바자르는 사실 이거는 5티어에 속해요. 거의 뭐 채굴도 안 되고 이걸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비트코인 레전드는 채굴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요건 티어를 3티어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티어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현재 어떤 코인들이 어떻게 남아있냐 이런 거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타베키아 있고요. 토큰마켓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자, 페리움은 아직 있죠. 페리움 아직 있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5티어에 속합니다. 일단 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고,
본덱스는 뭐 올해 가장 전망이 있는 코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모양새가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어요. 9달러는 아직도 하고 있고 마음은 비우고 있어요. 제미니 코인. 자, 제미니 코인은 없어졌죠? 그다음 포모 프로토콜. 포모는 안 되고 코쿠도 없어졌고 코쿠도 제가 손절했고 프리보크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 레민트 아직 하고는 있는데 얘도 사실상 한 4티어 정도에 속합니다. 티어를 많이 변경을 해야 되고 스페라엑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손절을 했고 M2 코인은 아직 하고 있는데 얘도 사실상 4티어에 속하고요. 와트 코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없어졌고 엔트마이닝 손절했고요. 제미나 없어졌고 코인엑스는 올리겠습니다. 자, 코인엑스는 한 3티어 정도. 지금 솔직히 프리세일하는 게 살짝 의문점이 들긴 해요. 자, 딘코인 역시 아직은 하고 있지만 얘도 사실상 4티어, 5티어 정도에 속합니다. 왜냐면 딘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랄까? 광고. 일단 광고가 첫 번째예요. 광고. 이놈의 자식은 광고가 첫 번째고 광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광고뿐만이 아니라 원래 4월에 채굴이 종료가 된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만 채굴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딘코인 월렛을 만들고 이 광고에 욕심이 생겼는지 저한테도 사실 광고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 100달러에 광고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로 요구하냐 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그런 광고비보다 훨씬 더 적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비싸다 하면서 해외 프로젝트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광고비를 더 안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딘코인. 딘코인은 지금 기준으로 한 4티어 정도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고 6코인 역시 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계속 해주고 있지 이것도 조만간 할 때는 페리움, 6코인, 인스타코인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좀 생각 중입니다. 그로브 네트워크 이건 제가 쓰레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드 메달 코인. 자, 골드 메달 코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골드 메타 유니버스 있죠. 그거하고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 토큰. 자, 골드 메타 유니버스. 그리고 골드 메달 코인도 역시 안 돼서 손절을 했고 헥사 코인은 지금 아직 하고는 있어요. 그쵸? 팍스는 쓰레기라고 말씀드렸고 스타는 아직 하고 있다. 이 정도. 자, 일주일에 1회 클릭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요렇게 많이 있던 것들 중에 이만큼이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쵸? 얼마 안 돼요. 자, 지금 보면 이게 개수가 17개. 자, 이렇게 26개 지금 살아남았네요. 이 중에 지금 결국에는 과거에 56개, 대충 한 54개 정도 채굴을 했던 것들인데 이 중에 지금 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무료 채굴 코인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하여튼 총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일까요? 대략 한 80개에서 뭐 중간에 칸칸이 빼면은 한 8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서 몇 개 살아남았을지 봅시다. 자동방치형 MR코인 없어졌고 RMX 없어졌고 달러캣 사실상 안 하고 있고 에이탑 마이닝은 그냥 냅두고 있어요. 에이탑 마이닝은 그냥 냅두고 있고 우코인은 화면이 켜져 있어야 돼서 안 하고 잘비스 이렇게 해서 자동 방치형은 사실상 싹 없어졌어요. 그쵸? 큐리스 뭐 이거 손절했고 에디그램 일로 가고 자 티오코인은 종료가 됐죠. 서비스가 레버스링크. 자 레버스링크는 지금 바뀌었어요. 이름이 레버스링크가 뭘로 바꿨죠? 엘리시움이 9 레버스링크예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뭐 채굴이라는 개념보다 일단은 그냥 냅두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DM 그랜프리 다 손절. 거기에 스포터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손절이 됐고요. 알파 네트워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알파 네트워크는 하고 있고 거기에 옵저버도 하고는 있는데 가끔 하지 이건 손절은 아니다. 그냥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골디락스. 자, 골디락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고 골디락스 역시 손절했고 엘카코인 손절했고 더에는 최근에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70개 중에 벌써 이렇게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쵸? 어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 가볼게요. CIC는 하고 있고 밀크도 하고 있고 아하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종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썸씽 자, 그 다음에 타임스토프 그리고 페이캄
자, 페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 출석 체크는 아예 종료가 돼서 끝났죠. 일단 페이칸은 그렇고, 하이코인도 손절을 했고요. 승부예측 999는 종료가 됐어요, 서비스가. 코젠코인은 더 이상 출석 체크를 할 수 없는 지금 막혀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손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막힌 상태 이 정도고, 캐스트잼은 계속해서 하고는 있어요. 출석 체크로 매일 하고 있고 가끔 보고 있고, 애니밴드페이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뭔가 소식이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조만간 좀 더 윤곽이 나오면 그때 조금 밝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종료된 거 볼게요. 비트라늄하고 카우카우 사실상 없어졌고요. 그쵸, 카우카우는 종료가 됐고요. 자, 포모코 아직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체인플릭스 아직 하고 있어요. 폴체인 아직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CPT 사실 이거는 종료가 됐다고 봐야겠죠. 종료가 됐고, 토큰 포스트 역시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로또 스파이크는 바뀌어서 하고는 있어요. 이게 뭘로 바뀌었죠? 기본 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9 로또 스파이크. 자, 여기에 소셜 스탁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도 정리가 끝났죠? 이제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던 70개 정도 되는 거에서 우리가 남은 건 45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9개월이 아니죠. 9월에 이게 지금 21년 09월 16일 기준으로 방송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10, 11, 12, 1, 2, 3, 4, 5월 해서 지금은 8개월이 좀 안 된 시점이에요. 8개월이 좀 안 된, 그냥 조금 우리가 줄여서 반년, 정확하게는 반년이 지난 시점에, 반년 이상 지난 시점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상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건 몇 가지가 있고, 에이탑 마이닝은 사실 방치죠.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유코인 역시 뭐 기대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굳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티어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뭐 일주일에 1회 이런 거 다 빼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되는데, 좀 그래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기본소득은 4티어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로또 쿠폰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요거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클레이 서업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저는 그 부분 하나만 좋게 보기 때문에 4티어로 봤고요. 소셜 스탁, 사실상 얘도 4티어로 봅니다. 뭐 5티어까지는 아니지만 왜 4티어로 보냐면, 우리가 밤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출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거의 40% 이상 떼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모으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건 신규로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4티어로 했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정도의 시점으로 남겨드렸고, 이 외에 9월 16일에 이제 현재 5월 9일이에요. 2022년 5월 9일 현재 기준으로 추가가 된 거, 삭제가 된 것까지는 제가 업데이팅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9월 16일과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남아있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1티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큰 포스트, 이거 역시 저는 4티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상장은 돼 있는데 이게 적립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이런 걸 수도 있고, 토큰 포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큰 포스트. 체인플릭스는 최근에 이제 뭐 비트마트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래가 막혔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풀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얘는 4티어는 아니지만 3티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인플릭스. 애니밴드페이는 사실상 거의 5티어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5티어에 가까운 수준이고, 최근에 그 소식이 뭔가 하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식 역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5티어에 설정을 했어요. 다시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5티어입니다. 얘는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UA를 하면서 출석 체크만 부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티어 설정을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뭐 과거에는 타임스토프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밀크입니다. 자, 밀크 같은 경우에는 2티어에 속해요. 자, 보상 자체는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가장 코인 중에는 깔끔하고 제때에 잘 들어온다 코인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밀크는 정말로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티어로 했고요. CIC 커뮤니티 자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정마다 초기화되면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다면은 뭐랄까 출석 체크를 해요. 출석 체크를 하고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이게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코인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투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시간 대비 코인 출금하는 과정까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 수합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퍼코인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데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는 이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복잡하다. 근데 그렇게 알고 보면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일단 CIC 커뮤니티는 그래서 3티어에 좀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3티어에 배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인데요. 이 더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랄까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뭔가 좀 불안정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능은 더 많아졌고 얻을 기회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광고를 너무 포커스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1티어급의 코인으로 생각을 했고 좋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를 열심히 보는 사람 좋아요. 광고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광고를 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열심히 봤을 때는 뭐 재단이 좀 더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이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은 티어를 한 단계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해는 3티어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관측,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확실한 옵저버 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그거에 비해서는 작년 12월까지는 보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 누를 때마다 30분에 한 번 기상관측을 할 때마다 5개씩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너무 형편이 없다. 지금 너무 형편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상실감이 크겠구나 이런 느낌과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높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30분에 한 개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3티어로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은 아니고 비슷할 겁니다. 그때랑 알파 네트워크 24시간마다 기본 채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고만 여러분들이 안 본다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알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저는 3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 네트워크. 자, 그 다음은 엘리시움입니다. 엘리시움 9 레버스 링크는 너무 많은 변화를 했어요. 한 번은 처음에 앱이 나왔는데 그 앱에서 다른 앱으로 다시 레버스 링크가 나왔다. 렉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앱을 갈아탔고 그 이후에 다시 엘리시움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엘리시움으로 옮기는 과정, 이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대신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아직까지 뭐 이거를 채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상 유료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 좀 영상이 떠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엘리시움 3티어로 좀 체크를 했고요. 에디그램 원어 채굴이라고 해서 너무 좋게 봤는데 그 이후에 에디그램이 한번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새로 리뉴얼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코인이 원화가 채굴이 잘 안 되고 거의 뭐 안 모이는 정도. 그 다음에 심지어 출금할 때 수수료도 꽤 들기 때문에 이거는 5티어로 왔습니다. 에이탄 마이닝은 한때는 한 개당 100원 이상까지도 갔던 몇백 원씩 하던 그 코인이죠. 한때는 한 개당 300원에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에이탄 마이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래서 5티어 설정을 했습니다. 스타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1티어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도 1티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코인이 원화로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코인 중에는 가장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때는 이걸 마냥 1티어로 보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살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자 얘는 1티어에서 2티어로 하향이 좀 됐습니다. 스타코인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헥사코인 같은 경우에는 4티어입니다. 사실상 소식은 없고 뭐 헥사버스를 만든다 어쩐다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 광고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보게끔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냥 광고는 안 보고 빠르게 끄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도 그냥 4티어로 봤고, 자, 유코인 말할 거 없이 5티어고요. 자, 딩코인 역시 지금 뭐 사실상 광고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5티어로 봅니다. 코인엑스는 원래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지금 3티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3, 4티어입니다. 이건. M2코인 역시 소식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절할 수준이냐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몰라서 4티어로 설정을 했고요. 레민트 코인은 뭐 부동산 코인이다 뭐다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고 뭔가 움직임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3티어 정도, 애매한 3티어입니다. 얘도 4티어에 가까운 3티어 정도 났고요. 프리보크 IC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봤고 뭐 2티어 정도의 코인으로 봤는데 이거는 4티어입니다. 사실상 지금 뭔가 소식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보다는 뭔가 프리세일로 유도를 하는 자꾸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지금 마지막 반감기까지 왔는데 이 반감기가 역순으로 되는 반감기.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채굴을 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고 말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로 좋게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절할 정도의 수준의 5티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티어로 설정된 것들은 사실상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코인들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지정을 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달러 코인은 뭐 클릭은 하는데 이것도 거의 5티어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그 과정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폴체인 설문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열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1티어 뭐 2티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3티어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게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3티어로 상향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모코 역시 뭐 코인을 모을 수 있다, 뭐 리플을 모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얘도 4티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광고나 이런 거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요. 광고로 보는데 전 나쁘진 않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출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최소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모으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모으기 힘든 부분. 자, 이렇게 해서 4티어로 설정했고, 캐스트잼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현금화를 시키기보다는 기프티콘 바꿔먹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꾸준히 모아서 얘도 그냥 4티어 정도, 대신에 뭐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현금화 시키기에는 나쁘지 않다. 현금화라기보다는 뭔가 기프티콘 시키기에는 나쁘지 않다 해서 4티어 설정을 했고, 모섬싱은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상장도 돼 있고 열일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실제로 썸싱 코인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4티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얘는 5티어는 아니지만 4티어. 자, 본덱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소식은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4티어로 설정을 했어요. 얘는 뭐 광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번씩 클릭이 또 안 될 때도 있고 지 맘대로입니다. 자, 페리온 코인. 자, 5티어입니다. 페리온 코인 5티어. 타베키아 코인은 5티어에 가까운 4티어인데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베키아는 광고가 막 처음엔 나왔었어요. 그랬다 또 광고가 안 나오고 지금까지 광고는 다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코인을 이렇게 모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하나당 막 몇십만 원 이렇게 한다고 책정은 돼 있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정한 거며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되고 정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레전드, 과거에 저는 요걸 1티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요게 2티어도 아닌 3티어까지 좀 하향을 하겠습니다. 얘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KYC 인증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한 게 좀 걸려 있어요. 그쵸?
KYC 인증이 좀 걸려있고, 이 애매한 부분을 좀 해소할 때까지는 일단은 비트코인 레전드는 3티어로 설정을 했고요. AS 바자르, 얘는 소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5티어고요. 일단 꾸준히 채굴만 하고 있고, 레미타노는 뭐 4티어에서 5티어 정도로 봅니다. 역시 4티어로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일단 광고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채굴도 바로바로 누르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레미타노는 일단 4티어고요. 유니코인 역시 지금 4티어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게 가치가 있고 가격을 막 10원에 팔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가격이 아니라 그냥 반감기도 안 오고 계속해서 채굴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유저 수가 확실히 늘지 않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4티어로 봤고, VNS 역시 VNS는 일단 한 개당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게 보고, 최근에 수수료 인하도 되고 나름 완화하려는 모습은 보이나 여전히 뭔가 발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티어를 그렇다고 4티어로 뭔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들어서 3티어로 설정을 했고요. 자, TT코인은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한국의 그 커뮤니티에 있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2티어나 뭐 1티어로 설정을 하긴 그렇고, 저는 3티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TT코인은 이 당시에는 거의 1티어급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9월, 그 당시에는 2021년 9월 16일이었고, 그리고 지금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살아남은 것도 사실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저는 페리움이나 유코인 같은 거를 여태까지 8개월 동안 내가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 자신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이걸 손절 안 하고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현재는 상황이 이렇고요. 자, 미도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손절에 가까운 5티어에 가까운 수준인데, 뭐 이건 채굴한 게 좀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뭔가 냅두고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얘는 5티어에 지금 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메인넷을 기대하고 있고, 뭐 이게 하나당 3,000원, 그 다음에 또 3만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유저 수가 너무 딸린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원네트워크. 자, 원네트워크 역시 사실상 손절에 가까운 5티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채굴 버튼을 눌러주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고, 과연 올해 바이낸스 12월에 뭐 상장되고, 뭐 나스닥인지 뭐 할 때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허황된 얘기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이런 의심과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비네트워크는 일단은 3티어로 봅니다. 3티어로 보는데, 얘도 좀 KYC 인증에 대해서 왜 안 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아니죠. 무료 채굴 코인계의 이더리움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는 3티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2티어 정도로 KYC 인증이 된 이후에는 상향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파이코인. 자, 파이코인은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의 1티어입니다. 가장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유저 수도 많고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그 다음에 생태계도 점점 확장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 파이코인은 1티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유저 수 때문에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파이코인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유저 수 덕분에라도 이건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이코인은 1티어입니다. 자, 스톤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당연히 확실하게 채굴도 가능하고 뭐 하지만 4시간마다 한 번씩, 최근에는 봇방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문자 같은 거를 4시간마다 한 번씩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실망감이 있고, 실제로 출금하는 과정까지 너무 빡세요. 그래서 얘는 4티어로 좀 하향을 시키겠습니다. 4티어. 하향이 아니라 원래 아마 4티어였을 겁니다. 트라이코인 지금 거의 하지 않아요. 저는 5티어로 설정할게요. 이거는 손댈 시간도 없고 광고도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크립토브릭이 날 수도 있는데, 크립토브릭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포인트만 모아간다면은 그래도 기프티콘 정도 바꿔 먹을 수는 있다. 다만 기프티콘으로 바꿔 먹는 데까지 과정이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부담감 없는 시간,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향의 앱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크립토브릭은 나름 괜찮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티어로 했고, 마지막 파이프 플레이어는 저는 사실 2티어로 보고 있어요. 왜 2티어로 보냐면은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바로바로 출금을 해주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바로바로 소액이라도 거래소 지갑에 바로 보낼 수 있는, 또는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2티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많은 수많은 코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보면은 티어로 나눠봤을 때는 거의 3, 4, 5티어에 속합니다. 2티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나온 코인들이 1, 2티어에 속하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7개월만 지나면 12월이 돼요. 작년 12월에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그리고 올해 벌써 다음 달 6월 30일이면 반년이 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향후 8개월 뒤면은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동안 내년 1월인가요? 아무튼 1월이든 2월이든 그때까지 또 채굴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반 이상은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진짜 코인이 어떤 건지 가짜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손절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될 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가 8개월 동안 채굴을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서 그 주관에서 나눈 티어고요. 제가 여기서 지우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고 조금씩 가끔씩이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티어라고 해서 마냥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고 손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티어는 강추한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티어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에서 한번 판단하고 평가를 해봤다는 거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